여기 보니까 뺄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뺄셈이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6학년 친구들 알고 있나요? 사실 이 개념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8에서 2를 뺀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8개에서 2개를 뺐으니까 남아있는 건 6개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뺄셈에서 제거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8 빼기 2는 6과 같습니다. 8개에서 2개를 덜어내 6개가 남습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식을 보고서 우리는 비교의 개념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8개가 있더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2개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씩 짝을 지어보자. 그랬더니 8개는 2개보다 6개가 더 많은 것이더라. 이것도 역시 8 빼기 2는 6과 같습니다라는 뺄셈식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뺄셈은 이렇게 제거의 상황이 있고 비교의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비교의 상황을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비와 비율에서 두 수를 비교할 때 바로 이 뺄셈의 방법 중 비교라는 방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시 다뤄지는군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나눗셈. 나눗셈은 몇 번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8은 2의 몇 배인가 라는 것과 2는 8의 몇 배인가 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8은 2의 몇 배냐? 우리는 아주 쉽게 표현할 거예요. 8 나누기 2, 그 몫이 4니까 4배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8은 2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 2의 몇 배가 되는가 라는 걸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래에 있는 거, 2는 8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는 식은요, 2 나누기 8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8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는 8의 몇 배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분수로는 8분의 2니까 기하분수로 4분의 1. 따라서 2는 8의 4분의 1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눗셈에서 이와 같은 식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몇 배가 되는 것인가 라는 관계를 미리 살펴둘게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핵심의 개념, 두 수를 비교해 볼까요?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뺄셈, 하나는 나눗셈. 자, 여기 보니까 여학생은 3명, 남학생은 6명 있을 때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를 비교하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 수 3하고 6을 비교하여라. 근데 뺄셈으로 비교를 할 때는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6 빼기 3은 3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뺄셈식을 보고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3명이 더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3명이 더 적습니다. 뺄셈으로 비교를 한다. 식을 쓰고요. 두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살펴둘게요. 또 나눗셈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6을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3을 6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럼 6 나누기 3은 2와 같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2배가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래와 같이 식을 썼다면 3 나누기 6은 6분의 3이고 기하분수로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의 2분의 1배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뺄셈으로 비교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죠. 이걸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그 관계가 복잡해요. 모듬수에 따른 모듬 원수와 귤수를 비교하자라고 했습니다. 모둠의 수가 1, 2, 3, 4로 그 모둠의 수가 하나씩 많아질 때
모든 원의 수와 규율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1일 때 모둠원 수 3명의 규율수가 6개. 그럼 두 모둠이 되면요. 모둠원의 수도 2배가 되고 규율의 수도 2배가 되겠죠. 세 모둠이 되면 모둠원의 수가 3배가 되고 규율수도 역시 3배가 됩니다. 모둠의 수가 4가 되면 모둠원의 수와 규율수가 모두 4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제목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모둠수에 따라서 모둠원수하고 규율수하고는 어떠할까? 이 두 수를 비교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비교를 할 때는 앞서 2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했죠. 자,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와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 그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뺄셈으로 비교를 한 경우는요. 규율수와 모둠원수의 관계가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 6에서 3을 빼면 3, 12에서 6을 빼면 6, 18에서 9를 빼면 9, 24에서 12를 빼면 12. 그러니까 규율수와 모둠원수 사이의 관계가 변한다. 요걸 기억하세요. 뺄셈으로 비교를 하면 이럴 때 두 수의 관계가 변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규율수는 모둠원수의 2배로 두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요.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 이런 경우는 두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면 6을 3으로 나눠도 2, 12를 6으로 나눠도 2, 18을 9로 나눠도 2가 되더라라는 거죠. 표는 좀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은 두 수를 비교하는 내용이었군요. 자, 이번에는요. B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 두 수를 비교할 때 뺄셈으로 비교하고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었죠.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 나눗셈에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빵의 수하고 우유의 수하고 빵의 수 4, 우유의 수 3 이럴 때 두 수를 비교를 하는데요. 2가지 방법 중에서 나눗셈,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자, 요 기호를 잘 보세요. 요렇게 이런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바로 B라고 하는 겁니다.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B라고 하는데요. 두 수 4와 3을 비교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우리 4 나누기 3 떠올려 보세요. 3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4는 3의 몇 배인가? 이것이 우리 4 나누기 3이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두 수 4와 3을 비교할 때 기호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쓰고요. 읽을 때에는 4 대 3이라고 읽어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B예요. 근데 B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B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네요. 근데 이 B를 읽을 때는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대 별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또 별에 대한 동그라미의 B, 동그라미의 별에 대한 B, 동그라미와 별의 B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B는요. 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동그라미가 별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주는 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 기준에 되는 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이걸 잘 알면요. B를 읽고 읽은 것을 가지고 다시 기호를 사용하여 B로 표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B에 관련한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배운 핵심의 개념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다져볼게요. 내용을 보니 현정인의 반의 남학생은 16명이고 여학생은 8명이라고 합니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바르게 비교한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문장에서 비교를 한다, 두 수를 비교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뺄셈으로 비교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지,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그럼 볼게요. 자, 우선 뺄셈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6에서 8을 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8이 되죠. 그럼 정의, 뺄셈으로 비교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6명 더 많아? 아니요, 6명이라는 이런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영수, 뺄셈으로 비교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8명 더 많아? 아니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8명 더 많아라고 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나눗셈을 떠올려야 합니다. 명진,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의 2배야. 이런 경우 16을 8로 나눠보면 되죠. 그러니까 2배야. 맞다.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그러니까 명진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수를 비교를 한다라는 개념을 확인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중 B를 잘못 읽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중요 표시되어 있죠. 굉장히 쉬운 문제이지만 우리 아까 동그라미 대 별을 읽었을 때 별의 위치를 잘 생각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3대 8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3과 8의 비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8에 대한 3의 비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의 8에 대한 비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4번에 8과 3의 비? 그럼 이거는요. 8과 3의 비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비를 말해요. 3대 8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3대 8과 8대 3이 같냐고요?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때 3대 8은요. 8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이 8의 몇 배냐라는 거고요. 자, 여기 8대 3은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이 3의 몇 배냐라는 것을 표현한 비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렇담 잘못 읽은 것은 4번이구나 답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억에 바로 나옵니다. 6대 4와 4대 6은 같습니다.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비는 같지 않습니다. 니은, 우리 반 학생 20명 중 남학생이 12명이라면 여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 수의 비는 12대 8입니다. 그러면 남학생이 12명이니까 여학생이 8명일 거예요. 그런데 여학생 수에 대한 뭐뭐뭐에 대한 그 수가 바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수란 말입니다. 따라서 12대 8로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 디귿, 우유 12개 중에서 7개가 팔렸다면 남은 우유 수 5개죠. 이것과 팔린 우유의 수, 그 비는 5대 7이죠. 7대 5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기호, 니은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 무엇인지 잘 정리를 해두세요.